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30대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황해수공김, 센시오 출판. 안녕하세요. 정원의 책방입니다. 며칠 전에 방문하게 된 카페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꽃도 사람도 피는 계절이 다르다. 꽃에도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이 피는 계절도 다 다릅니다. 만일 그 겨울꽃이 자신은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개화의 창조를 포기한다면 그 꽃은 꽃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는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우리들의 꽃봉오리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관은 어떻게 재정립해 볼 것인지 정원의 책방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E.H. 카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다. 나는 10대 후반에 이 책을 읽고 이 안에는 평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이 책에 담긴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가 이러하니까 과거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현재라는 시대적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역사를 보는 견해도 달라진다. 즉,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행위는 지난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며 후회하기 쉽다. 물론 새삼스럽게 생각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 페테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50세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갑자기 10대 때 이렇게 해둘 걸 그랬어 라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 자신도 자주 과거의 실패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되뇌기 때문이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이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은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진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 때 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자주 간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나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에도 얼마 전에 라며 말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하곤 한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한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는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버린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 데다 각각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에도 완전히 집중해서 본다. 그러다 보니 90분짜리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엄청나게 피로해진다. 그 어느 쪽 팬도 아닐 때도 경기장의 관객 수만 명분의 흥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 몸속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에 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의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에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 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 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까딱 잘못하면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져서 곡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불만만 자꾸 호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어지간히 깊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미의 세계 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는 요새 역사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20대 때 하이데거를 읽었다. 그때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직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났다. 그런데 50세가 넘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별로 많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다. 하긴 SNS로 수다만 떨다가 하루를 마쳤다면 죽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맺은 말.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50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일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CD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 혼자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묘한 기쁨에 빠져들곤 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요한 페테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도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했었군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접수했으니 괜찮아요, 괴테 아저씨. 라고 속삭여본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죠. 당신의 생각은 조금이나마 내가 알았으니 편히 쉬세요, 니체 씨. 라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인생 모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어떨까?